제가 자주 참고하는 investing.com을 둘러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관점이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둘러보고 더불어서 저의 의견을 보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끼쳤는지 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대충 관세의 충격은 미디어에서 예측하는 만큼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일기 때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복하고 상승했다. 이번에도 관세는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미디어들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미국 경제는 망가질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증시가 망가져서 불안한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건 아예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미중 관세 전쟁을 이겨내고 주식시장이 결국 상승했다라는 주제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보도하는 미디어들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시장이 관세를 이겨내고 우상승했다라는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미디어들이 주로 하는 말은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이고요. 그 중에 최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경우인데요. 트럼프 관세는 일종의 수입세이므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결국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것들에 인플레이션이 결합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한다. 이런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트럼프 일기 미중 관세 무역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일기 때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트럼프 일기가 있을 때도 관세 발표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여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민감도가 점차 줄어들고요.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상승했었죠. 이때도 미국이 관세 전쟁을 중국하고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미디어들의 전망과 기사들은 관세를 매기면 물가는 올라가고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어 GDP는 떨어지고 결국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GDP, 물가, 실업률의 실제 데이터는 미디어의 그런 경고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이 위의 그래프는 GDP와 CPI, 즉 물가와의 그래프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 기간은 물론 트럼프 일기 때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빡센 관세 전쟁의 기간입니다. 요 빨간 선이 CPI 인덱스고요. 이렇게 움직이죠. 검은 선이 GDP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GDP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평균값으로 직선을 내보면요. 요 검은 선, 요 검은 점선이 GDP입니다. GDP는 조금씩 우상승했고요. 물가지수 CPI는 이 빨간 선입니다. 이 직선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락을 했죠. 미디어가 말했던 관세를 매기면 GDP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자극해서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결과치입니다. 이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건 GDP 성장률 곡선과 실업률 곡선인데요. 위표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GDP의 곡선입니다. 빨간 선은 실업률의 곡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들은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GDP는 떨어질 거고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 위에서 말씀드렸던 GDP의 평균 곡선, 요 점선이요. 올라갔죠. 인플로이먼트, 즉 실업률은 요 빨간 직선 평균값입니다. 내려갔습니다.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치가 실제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미디어들은 경제가 망가질 거다라는 보도들을 쏟아냈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따져보니까 지표들은 미디어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매우 안정적으로 흘렀습니다. 관세가 이런 데이터들한테 악영향을 주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이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기적인 저점에서 헤지펀드들은 저가 매수를 했을 거고요. 개미들은 다 갖다 팔았겠죠.
미디어들과 헤지펀드들의 연합작전이 아니었나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이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됐던 타이밍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좀 뒤로 돌려보면 이 부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주식이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 감면법 통과가 먼저였고요.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게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한 거는 치밀하게 관세 전쟁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 각종 경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사전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다 이겨내고 우상승을 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동일 기간의 빅스의 변동 그래프인데요.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보아도 관세 이벤트가 있을 때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다 했을 때 첫 번째죠. 빅스가 거의 38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첫 번째 관세이기 때문에 이 민감도는 엄청 강했고요. 그 이후에도 관세가 있을 때마다 빅스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감도는 조금씩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 장표와 이 장표를 한번 합쳐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때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처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빅스 엄청 올랐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중국산 제품에 200빌리언 관세를 10%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빅스는 엄청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 정도는 이때에 비하면 절반 정도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공포는 극에 달했죠. 하지만 반등을 하고 올랐을 때 빅스는 떨어졌고요. 이 부분에 관세를 또 매긴다고 했을 때 빅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민감도는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15 밑으로 안정이 돼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기 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똑같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 지표만을 모아서 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GDP 성장률은 트럼프 1기 때는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약 2.5%였고요. 현재는 약 2.3에서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1기 때는 1.9에서 2% 정도였고요. 현재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높죠. 3% 정도입니다. 실업률은 팬데믹 전까지를 봤을 때 팬데믹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약 3.7% 실업률이었고요. 현재는 약 4%입니다. 1기 때보다 살짝 높기는 하죠. 원유 가격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50에서 60달러 정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70에서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 10년물 국채인데요. 트럼프 1기 때는 2.5% 정도를 유지했으나 지금은 4%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1기 때와 2기 때를 당연히 비교해 봤을 거고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1기 때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고요.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1과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춰라 라고 정해진 것 같고요.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원유 가격을 트럼프 1기 당시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빨리 종식돼야 되죠. 미 국내에서 기름 많이 캐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석유 산업 제재를 취임하자마자 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트럼프 1기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이 다른 부분도 좀 있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기업이익 장기 성장 추세 편차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래프가 이 플러스로 올라가서 빨간색일 경우는 장기 성장 추세보다 현재의 기업이익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높다라는 뜻은 향후 기업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고요. 반대로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은 현재의 기업 이익이 장기 성장 추세보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0으로 수렴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으면 향후 기업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무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1기는 요때입니다. 기업 이익 장기 성장 추세 편차가 비교적 하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 수치가 이 상단에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기업 이익이 향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위치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1기 때와 2기 때가 다른 점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기업 밸류에이션인데요. 트럼프 1기 때의 PER 평균치는 여기 보시다시피 18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평균 PER이 24.5배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의미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 때문에 지난 한 달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밸류에이션이요. 조정을 많이 받은 덕분에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이 부분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 1기 증시는 관세를 이겨내고 우상승을 했고요. 과거의 경험치를 봤을 때 트럼프 2기 증시도 관세를 이겨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